활기찬 느낌의 곡이었습니다. 집에다 잠시 틀어두고 점심 먹고 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춤판 벌여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함께 춤출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사실 혼자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을 보면 보기는 좋은데 가끔은 이렇게 제어가 안 돼서 고생하는 부모님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딸보다는 아들들이 보통 많이 그러는데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좀 힘드시잖아요. 엄마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속 시원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 김미지 씨도 아들 있으시잖아요. 있죠. 네. 7살. 네. 이서민. 네. 아니,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대체로 말을 안 듣죠.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근데 이 녀석은 차가 와요, 저쪽에.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와서 차 온다 이쪽으로 붙어 하죠. 차 앞으로 슬슬 걸어가서 이러고 막아요. 정말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아찔하네요. 네, 갑자기 막 돌발스러운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 해답을 좀 찾아야겠습니다. 네. 이분을 만나시면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아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엄마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이 책. 엄마가 아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 아들은 엄마와 달리 남성의 뇌이기 때문이다. 아들의 뇌를 자세히 알면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아들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까지 발달시킬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을 곽윤정 교수와 함께 알아보자. 저 어렸을 때도요, 남자애들은 대체 왜 이럴까?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계속 말하고요, 괴롭히고요. 그러다 본인 혼자 다치기도 하고요. 엄마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될 텐데, 근데 이게 남자아이들의 뇌가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 뭔가 좀 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단서가 되기도 하네요. 정말 뇌가 다르다고요? 아니, 여자랑 어떻게 다르길래, 엄마랑 뇌가 어떻게 다르길래 그렇게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엄마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주실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아들의 뇌와 딸의 뇌가 어떻게 다른지 이 뇌에 대해서 좀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실 곽윤정 교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되게 아드님은 어떠신가요? 되게 아드님도 똑같습니다. 근데 첫아이가 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애는 뭐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또 하려고 막 안달이 나다가도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안 하는데 네. 아들 녀석은 그게 안 돼요. 하지 말라고 하면 이게 어째서 위험해서 안 되는 거구나 알면서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아들만 셋 있는 엄마가 있는데요. 발성이 달라요. 누구야 부르다가 이분은 어디 갔어? 성악가 부럽지 않은 분 발성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들 셋이면 득음할 수 있죠. 네, 맞아요. 네. 이제 엄마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게 그런 건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딸을 키우면서 느끼는 건 맞아, 나도 저 나이 때 저랬어. 저 나이 때 나도 쟤처럼 저런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라고 하는 어떤 동질감이 있는데 아들 같은 경우는 엄마는 여성이고 아들은 남성이고 이게 부모 자녀 관계이기는 하지만 어떤 뇌의 구조에 있어서 혹은 뇌에서 작용하는 기능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들과 엄마의 사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소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럼 사실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부모 자녀 관계의 이전에 남성과 여성의 어떤 이해 방식의 차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아들과 엄마의 뇌가 다르다. 남자와 여자의 뇌가 다르다. 뭐 그럼 생긴 모습도 좀 다른 거예요? 모습이 다르다라고 보다는 일단은 이제 과거부터 뇌를 관찰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참 재밌는 게 여성 남성의 뇌를 차이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이유는 남자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했겠죠. 그래서 최근까지는 보면은 여성의 뇌가 남성의 뇌보다 어떤 전체 부피에서 한 9에서 10% 정도 작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지능이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고요. 머리가 작아지죠, 대신? 근데 이제 남성의 뇌와 여성의 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보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뇌가 먼저 발달을 하고 여자아이들은 좌뇌가 먼저 발달해요. 우뇌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을 해요. 통찰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를 하고 상상력 그리고 뭐 질서 이런 거는 관계없고요. 그냥 내키는 대로 창의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제 주로 우뇌에서 담당을 해요. 그리고 언어하고도 관계가 없고 숫자나 이런 것은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수학을 잘한다 그런 네, 거군요. 그렇죠. 근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좌뇌가 먼저 발달하는데 좌뇌는 체계적 질서 유지, 그다음에 언어 지향.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어떠한 질서나 규범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좌뇌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키우기가 쉽고 질서도 잘 따르고 학교에 갔을 때 규칙도 잘 따르고 네. 네, 그래서 아마도 엄마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훨씬 더 말썽쟁이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할 것 같아요. 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행동이나 성장, 발달까지 다른 남자와 여자 아이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아들과 딸의 행동 얼마나 다를까?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 유치원에 가봤습니다. 좋아하는 장난감을 갖고 노는 시간부터 아들과 딸의 차이가 보이는데요. 남자아이들은 블록을 선택했네요. 몸을 많이 움직이며 공간을 활용하고 서로 대결을 하듯 장난치는 게 보입니다. 반면 여자아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색종이 놀이를 하고 있네요. 인형을 가지고 역할놀이를 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6살 남짓된 아이들임에도 각자 선호하는 놀이가 뚜렷하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 무슨 놀이예요? 나는 통놀이에요. 아니, 그림은 태희는 뭐하고 노는 게 재밌어요? 집에서 인형 갖고 노는 게 좋아.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활동적이고요. 놀이를 하는 걸 봐도 블록놀이를 좋아하고 또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도 좀 여자애들에 비해 거친 신체 놀이가 자주 일어나요. 반면 이제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역할놀이나 미술 영역 같은 놀이를 좋아하고 앉아서 주로 이제 그림 그리거나 뭐 퍼즐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소꿉놀이 같은 걸 위주로 많이 놀이를 해요. 뇌 구조와 발달 자체가 다르다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작은 실험을 하나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악기를 이용해 아이들이 얼마나 선생님의 말에 집중하는지 알아봤는데요. 남자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거는 마라카스고요. 또 이거는 뭘까? 어떻게 내는 거야? 선생님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 사물을 갖고 노는 게 더 좋은 남자아이들. 남자아이는 우뇌가 먼저 발달해 사람보다는 사물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수업을 할 때도 사물을 이용하면 집중력이 높아진답니다. 여자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서 마라카스, 트라이앵글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부를까 우리? 악기예요. 악기. 선생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목소리에 집중하는 여자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 더 관심을 갖기 때문인데요. 자뇌가 발달,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 특성이 강해 수업에 잘 집중합니다. 그렇다면 남자아이는 사람의 표정이나 감정을 읽는 데에도 서툴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여러 가지 표정을 보여줄 거예요. 그럼 그 표정을 보고 어떤 표정인지, 이 친구가 왜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알겠지요? 어떤 표정 짓고 있지요? 자, 레몬반, 이 친구 지금 어떤 표정 짓고 있어요? 표정을 보고도 대답을 잘 하지 못하는 남자아이. 다른 표정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어떤 표정 짓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 사람의 얼굴에서 감정을 잘 읽어내지 못하는 모습이네요. 혹시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건 아닐까요? 여자아이들은 어떨까요? 이 친구 얘들아, 표정이 어때요? 괴물 그림자가 나타나면 무서워서 하려나요? 사진 속 표정의 감정을 정확하게 맞춘 여자아이들. 자, 이 친구 얘들아, 표정이 어때요? 어떻게 만들었어? 볼게요. 자, 얘들아, 이 표정 어떤 표정 같아요?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행동이 다른 이유는 뇌가 다르기 때문. 아들의 뇌는 어떻게 다른지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야,
정말 이렇게 보니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들 실제 그 생활이 완전히 다르네요. 이제 남자하고 여자의 어떤 기능적인 차이의 가장 큰 부분이 뇌량에 있어요. 그러니까 좌뇌하고 우뇌가 연결되는 데가 이제 다리 역할을 하는 뇌량이라고 하는데 이 뇌량이 남자가 여자들보다 10% 정도 적습니다.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역할을 보면 우뇌에서는 우리가 귀 뒤쪽에 다 보면 이제 측두엽이 있어요. 네. 그 측두엽이 있는데 오른쪽 측두엽에서는 주로 이런 거죠. 잘했어요 하고 잘했어요. 이거하고 다르죠, 뉘앙스가. 네네. 근데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뉘앙스 차이를 간파하기가 좀 어려워요. 눈치가 없어요. 모르는데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자의 심리를 파악 못하는 건 어른이 돼서도 남자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치, 남편들이 보통. 네. 근데 재밌는 게 그게 이제 좌뇌에서 넘어가야 우뇌에서 감지한 감정이 좌뇌로 넘어가야지 좌뇌에서 저건 비아냥되는 거야. 저거는 기분이 좋아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감정적인 해석은 좌뇌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남자가 그렇다면은 우측 측두엽이 발달을 안 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요? 남자도 똑같이 발달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측에서 좌측으로 뇌량이 좁다 보니까 넘어가는데 너무 지나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저희 아들이 제 마스카라를 가지고 네. 짱구 눈썹을 만들고 온 얼굴에 낙서를 한 거예요. 잘한다, 잘해. 그랬더니 엄마 나 잘했죠. 이러는 거예요. 아, 진짜로 못 알아들은 거네요. 그렇죠. 그냥 말 글자 그대로만 들은 거네요. 안 넘어갔네요. 눈치가 예. 없어. 와, 그래서 뇌량이 좁다 보니까 눈치가 발달을 하기가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네, 이해되네요. 이제 용서 좀 해줘야겠네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겠어? 기분이 어떻겠어? 너라면 엄마라면 어떤 심정이 들겠니? 이런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얘한테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뭐 물론 뇌 구조의 차이로 내가 태생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내 아들을 특히나 좀 다정다감하게 기르고 싶다라는 마음도 드실 것 같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다정다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애착이라는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애착은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나 모두 다 중요해요. 애착이 어릴 때부터 엄마하고 잘 발달된 아이들을 보면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이 기억력이라든지 학습 능력이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만져주고 하는 게 이제 접촉 위안이라고 해요. 엄마가 아이를 만져서 그리고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마음이 안정적이 되는 상태, 스킨십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뇌를 보면은 신생아 아기들을 봤을 때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그다음에 미각적인 거, 촉각적인 이런 자극들을 줬을 때요. 뇌가 가장 활발하게 활성화되는 건 촉각 자극일 때예요. 만져줄 때. 만져주면 뇌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워싱턴 의대에서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신생아 아기들부터 성장할 때까지 부모가 계속 이런 접촉 위안을 많이 스킨십을 해주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를 나중에 뇌를 촬영을 해보면 기억장치라고 하는 해마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많이 스킨십을 해준 아이가. 근데 어릴 때부터 감정적인 방치를 됐다거나 학대를 받았다거나 정서적인 학대를 받았다거나 이런 아이들을 보면 해마 사이즈가 정말 적어요. 굉장히 작습니다. 해마요? 예, 해마라고 하는 게 기억장치예요. 해마가 고장나면은 기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방 인사하고도 뒤돌아서서 저 사람이 누구였지? 다시 인사하고 이런 게 이제 해마 장치가 고장났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컴퓨터의 메모리 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재 씨는 아직도 신혼이니까 이런 스킨십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아름다운 당신 이렇게 뭐 만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지금도 아버지와 같이 뽀뽀하고, 그러니까 워낙 스킨십을 좋아하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남편한테 막 하는 걸 좋아하는데, 남편은 사실 그렇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해 하더라고요. 대부분 동양이 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남편의 장인이 사위한테 뽀뽀를 해요. 여전히 이렇게, 아버지, 색다른 경험입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만져주고 이렇게 친밀하게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이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아, 그래서요. 네. 저희도 이제 상당히 노력하거든요. 네. 남편과 저 사이에는 아무 뭐 이게 스킨십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각자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스킨십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특히나 저희 아들이 살이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저처럼. 게다가 엉덩이도 이렇게 찹쌀떡처럼 뭐라 그럴까. 무광인데 이제 말랑말랑하고 굉장히 촉감이 좋아서 뽀뽀 많이 하는데 항상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이제 소민이 조금 더 크면 이제 엄마 이렇게 뽀뽀도 못하는데 어떡하지? 실제로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자라거나 나중에 사춘기까지 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표현을 하고 싶은데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억지로는 권하라고 이렇게 시도를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스킨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떤 정서적인 위안을 주자고 하는 건데 이 아이가 싫어하고 거부하는 표현을 한다면 그것을 억지로 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언어적인 스킨십도 있죠.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라도 이제 사랑한다. 네가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좋구나.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자, 이런 표현도 아이들한테는 스킨십 못지않게 정서적인 위안을 주기 때문에요. 네, 그런 것 언어적인 표현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참 그동안은 내 아들이지만 참 내 자식이지만 이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말씀 듣고 뇌 구조 자체가 달라서 그랬구나 좀 아들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우리 집 큰아들 그 남편의 입장도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 마지막으로 또 아들 양육하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엄마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문득 아들의 뇌를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성에서 온 아들, 금성에서 온 엄마. 근데 그만큼 다르다는 거죠. 표현도 다르고 행동 양식도 다르고. 네, 그것에 대해서 다르니까 나한테 맞춰라고 하시지 말고 다르구나라고 수용하고 이해하면 훨씬 더 그 모적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 관계예요. 소중한 관계고. 맞아요. 그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김미진 씨도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그것도 배웠고 또 아들, 남자 저희 집에 큰아들 저희도 있거든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을지 확실히 알아냈습니다. 감사해요. 네, 아들의 뇌를 통해서 이제 남편도 아들도 이해하게 되셨으니까요. 앞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가족들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그림 보시면서 가족 모두 힐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면 볼수록 품격이 높아지는 그녀의 품격.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 고수다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